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키워드로 잡고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확실히 좀 뒷심을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반기 내내 계속 부진했었습니다. 그렇다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이 국내 대표 반도체 5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된 KRX 반도체 지수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이 화면에 이제 왼쪽 끝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승 탄력이 높습니다. 12.1%이고요. 끝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반도체에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달에는 반도체주에 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를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원래 공매도랑 영향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변동성이 좀 심해진 2차 전지주하고는 좀 다르게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는 흐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지난 6일 이후에 14일까지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산 게 되겠습니다. 약 삼성전자를 5,06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 뒤에 3위가 하이닉스가 되겠는데 2,89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이브 정도가 끼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760억 가량 순매도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바뀐 것이다라는 시장의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순매수액 역시 1,260억 원이었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흐름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올 한 해 3분기 때 바닥 찍고 내년에는 좀 더 이제 펼쳐질 것이다, 좀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자, 감산과 관련된 탄력,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K반도체에 어떤 영향력이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자, 전문가님 오늘 감산 탄력,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와 관련된 내용을 잡아주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세 가지 플로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플로우는요, 반도체 훈풍이 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잡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또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회사, 이제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고, 종목도 괜찮겠지만, ETF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도체와 관련해서 연말 되니까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님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가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또 우리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D램과 낸드 플랫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동안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감산해서 증산세로 이제 약간의 움직임을 바꾼다라든지, 혹은 이제 낸드 플래스가 계속해서 적자 흐름이 나오다가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움직임에 이어서 이제 가격 반등세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계속적으로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D램 범용 제품인 DDR4에 대한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10월에 이제 평균 1.5달러로 전월보다 훨씬 더 이제 올라갔다, 약 한 15%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간의 계약 거래 금액인데 반도체와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뽑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D램의 가격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D램 이 고정 거래 가격이 오른 것이 지난 2021년 7월 이후에 거의 약 2년 3개월 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또 고정 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램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죠. 오히려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워낙에 이제 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또 낸드 플래시가 올라와 줘야지 또 어느 정도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도 고정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물론 이제 큰 폭으로 올라와 주지는 않았지만 약 한 2%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낸드 플래시 이 가격도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비단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올해 4분기에 D램 제품 가격이 DDR4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0%에서 5%까지, 그 다음에 DDR5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감산세가 또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또 이제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또 수출이 잘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경기도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이제 수출세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의 10월 수출액이 45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1%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게 약 16개월 만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번에는 수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반도체 수출 감소폭도 어느 정도는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이제 4.7% 줄어든 89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게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재고는 줄어들고 있고 무언가 이제 또 이 공급량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11월 기점으로 해서 완전하게 다 플러스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3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영업 손실을 3조 7,500억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4조 5,800억, 2분기에 이제 4조 3,600억 정도 적자를 냈었고 계속해서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손실폭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 3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3분기에는 1조 7,920억 정도까지 상당히 이제 이 적자폭을 개선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상당히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4분기로 접어들잖아요. 4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무언가 또 이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지금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2월 달 FOMC까지 이제 약 3주 조금 더 이제 남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엔 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으로부터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또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되는 구간이 있을 텐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또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메모리 쪽에서의 그런 상승세들이 다 나왔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중에서도 좀 나눠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 이른바 소부장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현재 종목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과 함께 볼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을 함께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의 이 시총 상위를 이루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이제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종목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과 함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은 사실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또 굉장히 좋은 이슈, 뭔가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할 만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건 크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최근에 뭐 CPI나 PPI, 뭐 물가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이 종식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항 구간이 결국에는 2,500 구간부터 2,600 구간까지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뚫어주기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박스권 흐름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 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죠.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매수세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또 시장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막혀 있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함께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당장의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무언가 어느 정도 이 상승에는 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상방에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이제 장비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 혹은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게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는 분위기가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추세를 조금 상방으로 꺾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상방으로 꺾어주는 움직임 그러면서 한 차례 정도의 예전에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결국엔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한 차례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눌려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워낙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이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또 뭐 3차 벤더사들 이런 기업들 할 것 없이 전적으로 상승이 잘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또 이제 앞으로 향후에 반도체가 좋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2차전지는 그냥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당장의 주도주 종목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군들이 결국 이제 이 4분기에 완전하게 실적이 살아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이 좋은 그림을 가져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무언가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HP, SP처럼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지지라인을 잡아주는 이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강하게 갈 수 있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역시나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DIT라고 생각을 합니다. DIT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 해가지고 좋은 이제 또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DIT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이 바닥에서 나와줬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긍정적인 그림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수급이 분출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수급이 분출이 나오는 경우에도 수급을 더 크게 밀어줬다 보니까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치고 올려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DIT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어느 정도 이 매출로 또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긍정적으로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반도체 상승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슈퍼스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때 이러한 흐름,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조금 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 그 다음에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잡는 구간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결국에 우리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슈퍼스타를 잘 잡아야지 결국 또 수익을 잘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슈퍼스타를 잡으려면 또 우리가 어떤 이 묘수를 좀 잘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슈도 이슈고 모멘텀도 모멘텀이겠지만 DIT처럼 어느 정도 이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잡히는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 무언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려는 추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수급이 크게 들어간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전략 꾸려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모든 종목이 좋은 거는 아니군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만큼 슈퍼스타를 좀 찾아내야 된다. 결국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 쪽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한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훈풍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제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훈풍은 이어질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하게 뭐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박스권 장세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수급 잘 들어오는 종목을 잘 잡아야지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또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또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물량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그냥 자리를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종목에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지 어느 종목에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지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DIT 요 종목도 참고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의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